질병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 존재한다. 사고의 전환이 질병 치료의 첫 걸음이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저자는 하비 다이아몬드,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입니다. 책의 부제는 독소를 청소하면 왜 병과 비만은 사라지는가입니다. 이 책은 국내의 본격적인 채식 열풍을 일으킨 책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이어 저자의 두 번째 책입니다. 저자는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해독하고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진정한 다이어트 방법과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이자 교수, 건강 컨설턴트로 진정한 생활양식 연구에 35년간 헌신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전체론적 의학원에서 영양학을 가르쳤으며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건강과 웰빙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레리킹 라이브, 오프라 윈프리 쇼, 나이트라인, 굿모닝 아메리카 등 수많은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책의 큰 목차 1장 내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2장 인간의 몸은 스스로 청소한다. 3장 암은 악마가 아니다. 4장 질병 진행의 7가지 단계 5장 내 몸 안의 의사 림프 시스템 6장 유방 절제는 미친 짓이다. 7장 세상의 모든 질병들 8장 쓰레기를 만드는 음식, 쓰레기를 청소하는 음식 9장 독소를 제거하는 단기간의 실천법 추천사 박사 황성수 저자 하비 다이아몬드는 삶으로 터득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난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책상 앞에 앉아 상상으로 만들어낸 메마른 이론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목소리에는 울림이 있다. 얄팍한 지식을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말이 아니다. 의학의 수준을 넘어 철학의 수준으로 차원을 높였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몸의 원리를 짚어준다.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어리석은 자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현명한 자들은 듣고 배운다고 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이 그렇지 않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역자 서문 강신원 무탄트 메시지라는 책에는 호주 원주민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 죽을 때 40도 넘는 사막에 이틀 동안 홀로 앉아 자연사 한다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헬렌 니어링의 남편이자 자연주의자인 스콧 니어링은 인생의 가장 절정에 이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아내가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는데 전날까지 숲속의 오두막에서 장작을 패고 햇살 가득한 침대에 누웠다. 철저한 채식주의와 검약이 몸에 밴 그는 100살이 되는 생일을 즈음해 지상에서의 자신의 임무를 마감하고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 스스로 곡기를 끊었던 것이다. 그것은 은둔과 노동, 절제와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었다. 그는 100년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가장 완벽하고 조화로운 삶을 산 사람이었다. 번역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나와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일은 내게 벅찬 감정이었다. 저자 서문 나를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아버지는 위암으로 길고 오랜 투병의 세월을 보낸 후에
50대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다. 내게도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매일 고통스러웠다. 나는 비만이었고 에너지는 항상 떨어져 있었다.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꿈을 꾸었다. 잠자는 시간이 공포였다. 지금부터 이제 책의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은 종합병원이었다. 47가지나 되는 다이어트를 해봤는데도 어찌 된 일일까? 왜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일까? 이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두 가지였다. 첫째, 나는 내 자신이 음식 중독자였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둘째, 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나는 단 한 번도 몸이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다. 코가 원하는 대로, 혀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그만이었다. 당신은 어떠하신가? 진화론적으로 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니 나도 배운 것이 좀 있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미네랄 모두 중요하니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였다. 나는 선생님과 부모님과 의사의 말에 충실히 따랐다. 결과는 무엇인가? 나는 음식에 대해 절제하지 못했고 뚱보가 되었다. 한 그릇을 먹어치우고 거울을 바라보면 항상 죄의식을 갖게 되었다.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열등감을 갖게 되었고, 큰 사이즈의 옷을 살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되었고, 해수욕장에서 옷을 벗지 못하는 못난 인간으로 자책하게 되었다. 왜 나만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일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과거에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다이어트를 찾아 헤매곤 했다. 먹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먹게 되고 고통스러운 다이어트의 세계로 다시 빠져들곤 했다는 말이다. 나는 화가 났다. 먹고 싶은 것을 입속에 아무리 집어넣어도 전혀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화가 났다. 우리는 사후 처방이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증상을 약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대생들의 커리큘럼을 조금만 확인해 보아도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커리큘럼의 모든 과목이 병리학, 즉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의대에서 영양학을 배워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아야 한다. 미국 내 170여 개 의대 중에서 70%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영양학을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의대생도 인턴도 레지던트도 예방의학은 전혀 배울 필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청소한다. 질병이라는 주제는 이익만 추구하려는 상업 자본주의 의료 시스템에 의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설마 이 책을 읽고 실천하기만 하면 살이 빠지고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복잡한 이론을 단순하게 설명할 것이다. 내가 당신의 의심을 걷어내 주겠다. 나는 자신 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한 법이다. 어떤 것을 모두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이론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본인도 실천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각종 어려운 용어를 인용하면서 상대방을 복종시키려 끙끙대기 마련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말이 많은 법이다. 수천억 달러의 예산이 의료시장에 소비된다. 그러나 대부분 비싼 약품에 소비되고
더 비싼 진단 장비에 소비되며 더욱더 비싼 수술 등에 사용된다. 이 모든 것들은 사후 처방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불행하게도 예방의학에 대한 예산은 립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다. 몸의 내부를 청소하고 독소를 배출해서 날씬하고 청결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그렇다. 당신의 예상이 맞았다. 예방의학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가 당신에게 따뜻한 말씨와 부드러운 표정으로 깨끗한 음식으로 몸을 청소하면 날씬하고 건강해진다 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각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배출되지 못한 쓰레기 더미 때문에 팽창된 아랫배를 움켜쥐고 걷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배변 완화제를 먹고 있다. 위장의 활동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인체의 활동인데도 약을 먹지 않으면 대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독소를 완전히 배출하지 못해 피부 트러블을 겪고 있으며 혈압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축농증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몸 내부의 더러운 독소와 쓰레기를 신속히 배출하지 못하고 쌓여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암은 악마가 아니다. 암은 미국인의 사망 원인 2위이고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이다. 매년 50만 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한다. 10년 넘게 치룬 베트남전 미군 사망자 수가 5만 명인데 단 1년 만에 그 10배가 암으로 사망한다는 말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암은 20세기 이후 사망 원인 12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암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고 문제의 결과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실이 잘못 이해됨에 따라 너무 늦게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헛된 돈 수천억 달러가 매년 낭비되고 있다. 죽기 직전의 사람들을 불러내 화학약품을 몸속에 집어넣느라 얼마나 많은 돈이 소비되고 있는가 말이다. 암 정복의 실패.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 암 퇴치법을 발효하면서 암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미 국립암연구소의 1972년 예산은 전보다 2배나 증액되었고 미국 탄생 200주년이 되는 1976년을 기념하여 그때까지 암을 완전히 정복하겠다는 신념을 미국인에게 공표했다. 암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의 결과는 어땠을까? 14년 후에 그 첫 번째 결과가 나왔다. 1971년에는 미국인 4명 중 1명꼴로 암이 발생했는데 14년 후에는 오히려 3명 중 1명꼴로 암 발병률이 증가했다. 또한 1971년에는 3가족 중에 2가족 정도로 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14년 후에는 4가족 중에 3가족으로 암 환자 발병률이 증가했다. 발병률보다 중요한 것이 사망률인데 1971년에 6명 중 1명꼴이었던 것이 14년 후에는 5명 중 1명꼴로 증가했다. 무려 22%가 증가한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통계학자이자 미 국립암연구소 저널의 편집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존 베일러 박사는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24년간 연구해온 이 분야의 권위자로 연구 결과를 1986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했다. 그는 1950년부터 1985년까지 암에 대한 투쟁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암 치료율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암에 대한 각종 현대적 치료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어떤 결과도 35년 동안 증명되지 않았다.
암에 대한 모든 치료법은 설 자리를 잃었다. 암 발병률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이제 암을 예방하고 정복하는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암의 정체는 무엇인가? 몸의 원리와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암이다. 암세포는 몸속의 독성물질에 의해서 비정상화된 세포다. 독성물질이 뇌의 정상적인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독성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 미쳐버린 세포라고 말할 수 있다. 정상적인 세포는 분열한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분열을 멈춘다. 그러나 암세포는 그렇지 않다. 암세포는 제멋대로 불규칙하게 확산한다. 정상세포들은 두 세포가 서로 맞닿게 되면 성장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암세포는 같은 조건에서도 계속 제멋대로 성장한다. 대부분의 경우 암세포는 무한정 성장하다가 결국 종양을 만든다. 종양은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먹이로 삼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정상세포를 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자연위생학의 관점에서 보면 범인은 독소다. 정상세포는 수십 년 동안 독성물질의 영향을 받으면 마침내 미쳐버리게 된다. 암이란 세포가 오랫동안의 화학적 변화를 통해 돌연변이 상태로 진화한 결과물이다. 암이란 것이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 물질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당신은 깨우쳐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암은 한순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오랫동안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 세포는 매우 느린 속도로 돌연변이화된다. 잠을 자러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니 암에 걸렸다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눈으로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10년이란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1cm의 콩알 크기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암이란 생활습관병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질병 진행의 7가지 단계. 1단계, 무기력증. 질병의 첫 번째 단계는 무기력증이다. 무기력증을 뜻하는 영어 에너베이션이라는 말은 에너지에서 파생된 단어다. 에너지는 인생의 필수 요소다. 인간의 모든 몸 상태는 몸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무기력증은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무기력증이 발생하면 몸은 즉각 스스로를 치료해서 아주 작은 에너지라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한다. 몸의 모든 기능이 작동해서 몸을 수리하게 되는데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진입한다. 2단계 독혈증. 위대한 인간의 자가치료법. 그게 바로 고열이다. 당신이 과거의 고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당신이 과거에 고열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고열이 당신의 친구이자 지원군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해두고 싶다. 고열을 좋아해야 한다거나 오락거리로 삼으라는 말이 아니다. 나는 고열이 우리 몸을 질병에서 탈출시켜주는 중요한 현상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고열은 사실 몸의 방어작용이다. 가령 몸속에 독소가 지나치게 많이 축적될 경우 우리 몸은 즉각 신진대사 기능에 명령을 내린다. 가능한 열을 높이 올려서 몸속의 독소를 몸 밖으로 뱉어내라는 명령 말이다. 이 모든 것은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을 맡은 뇌 속의 시상하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된다. 3단계 과민 증상. 가장 대표적인 과민 증상은 설사를 위해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다. 배변이 음식 섭취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과민 증상은 가려움이다.
만일 지금 당신 피부의 어느 한쪽이 가렵다면 독소가 그곳을 통해 나가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셈이다. 당신이 손가락으로 그곳을 긁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독소의 배출을 더 쉽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4단계 염증. 염증이란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자가치료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다. 4단계가 발생하면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다. 가장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통증이다. 통증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획도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통증은 절대로 부주의한 사람에게 내리는 벌이 아니다. 통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5단계 궤양.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상처가 난 상태를 궤양이라 부른다. 질병의 5단계 궤양은 세포와 조직의 상당한 부분이 아주 오랫동안 독소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었을 경우에 나타난다. 조직들이 신경세포를 건드리기 때문에 종종 아주 심하게 고통스럽다. 신체 내부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궤양이 위궤양이다. 위 점막에 생긴 손상이 번져 근육층까지 헐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궤양의 대표적인 것은 입에 생기는 구내염이고 팔이나 다리에 진물이 흐르는 궤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몸은 궤양을 이용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어느 순간 독소의 수준이 충분히 낮아지면 궤양은 스스로 사라진다. 당신이 몸 스스로 치유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약물을 사용하여 오직 증상만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무시무시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6단계 경화증. 흉터 또한 경화증의 한 형태다. 경화증이란 조직이 딱딱해졌다는 말이다. 궤양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곳에 무언가 다른 조직이 뭉쳐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조직이 경화되는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건강한 몸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들이 주머니 속에 돌돌 말려 들어가서 포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여기까지 공부한 당신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격리다. 독성 물질들을 한 곳에 격리시켜 몸속의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몸의 안간힘이라는 말이다.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이 주머니는 종종 암으로 잘못 진단되기도 한다. 특히 몸의 다른 장소에 암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의사들을 오진하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다. 7단계 암. 1단계부터 6단계를 통해서 우리 몸은 불편함이라는 경고음을 계속 보낸다. 만일 당신이 경고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하면 경고음은 즉시 멈추고 불편함도 사라진다. 만일 당신이 경고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해왔던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당신의 몸은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 통증이 계속되고 몸은 긴장하게 된다. 이러한 경고음은 위대한 우리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아름다운 본보기에 불과하다. 우리 몸은 당신에게 변화하지 않으면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왜 위대한가? 에너지, 당신이 태어나면서 갖고 살아온 이 힘은 당신이 살아있는 한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에너지는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며 인체의 모든 기관과 장기들을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복구하는 힘이다. 당신이 지금 건강한 상태든 질병에 걸린 상태든 상관없다. 에너지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자동적으로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는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살아 숨쉴 만큼의 에너지만 있어도 에너지는 당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림프 시스템은 몸 안의 쓰레기 청소부. 림프 시스템은 림프액, 림프관, 림프구, 림프주머니 등 믿기 어려운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합심하여 쉬지 않고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해낸다. 수백만, 수천만의 병정들이 림프 시스템 문 앞에서 몸을 파괴하는 독소들을 밖으로 몰아낸다. 림프 시스템을 길이로 환산하여 늘어놓는다면 무려 16만 킬로미터를 초과한다. 이것은 지구를 4바퀴나 돌 수 있는 거리다. 림프액은 몸에 있는 혈액의 3배나 되는 양이다. 숫자로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림프 시스템은 혈액의 순환 시스템과 달리 몸의 조직에서 유동액 상태로 물질을 끄집어낸다. 일단 세포에서 독소를 골라내면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부수고 정리한 다음 몸 밖으로 몰아낸다. 이 림프구는 외부 물질을 찾아내서 파괴하고 몸 밖으로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독소가 몸에 쌓인다는 사실과 그것이 제거되지 못하면 통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과 결국 질병에 걸리게 되며 나중에는 세포가 미쳐버린다는 사실과 그러나 이 전 과정에 우리의 위대한 림프 시스템이 작동해서 몸 안의 독소를 녹여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사실이다. 여자들이 가슴에서 멍울을 발견한 후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드는 것, 그것은 암의 징후라며 가녀린 여자를 공포에 몰아넣는 이 유방암 비즈니스. 나는 이 위험 마케팅을 범죄라고 생각한다. 현대 여성들은 몸에서 조금의 이상한 징후만 발견되더라도 공포심을 갖도록 교육을 받았다. 그것을 이해하고 감사하도록 교육받지 못했다. 무지가 공포를 낳는다. 진실로 가는 길. 우리가 주장하는 자연위생학에서는 인간의 몸을 역동적인 주인공으로 보는 반면에 상업의학은 인간의 몸을 수동적인 피해자로 본다. 그래서 전통적인 상업의학에서는 암이 전이되어 림프주머니를 파괴하기 때문에 림프주머니를 수술로 떼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권위 있는 책에서는 암은 림프주머니에서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암세포는 림프주머니, 그러니까 림프절에 꼼짝 못하고 체포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말이다. 사실 암세포는 림프절이라는 주머니에 갇혀서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다. 진공청소기에 체포된 쓰레기가 어찌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인가. 림프주머니는 암세포를 강력한 힘으로 제압한다. 죄악을 저질렀던 믿을 수 없는 시절이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의사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한다는 진리를 무시하고 환자의 몸에서 피를 뽑았다. 환자에게서 피를 뽑는 사혈법이 의료계의 진실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다면 당신은 믿을 수 있는가? 19세기만 해도 환자를 치료한다고 정맥을 자르거나 거머리를 이용해서 피를 뽑는 그러한 일이 광범위하게 유행했다면 당신은 믿겠는가? 유방암을 치료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림프절 제거술은 한때 의학계의 정설로 여겨지던 사혈법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당신은 담배가 건강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TV에서 광고하던 1950년대를 기억하는가? 편도선 수술도 폐기 처분되었고 포경 수술과 사혈법도 폐기 처분되었다. 미국에서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지만 무려 1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한다. 몸을 살린다는 바로 그 약 처방을 받고 10만 명이 매년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놀랍게 하는 것은 매년 그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 때문일까? 인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할 미 식품의약국이 오히려 매년 기록적인 속도로 신약을 승인해주는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채식은 어떻게 몸을 살리나? 오늘날 동물성 식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육식을 줄여서 날씬한 몸과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실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에서 20% 정도의 육식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당신이 건강을 되찾고 싶은 당사자라면 당신의 몸에 어느 정도의 육식이 좋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다. 당신이 동물성 식품을 줄이면 줄일수록 건강에 유익한 보상이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하비 다이아몬드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인터넷 서점 리뷰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암과 친구가 되라. 당뇨는 평생 함께 해야 할 동반자. 나이 들면 누구나 아프기 마련이다. 나이살은 어쩔 수 없다. 누구든지 질병은 피할 수 없다. 이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질병 없이 살 수 있다. 당신의 몸은 항상 당신의 편이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복구하고 스스로 치료하며 스스로 유지하는 강력한 기능이 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나를 위해 애써주는 내 몸아, 정말 고마워. 나도 먹는 걸 조절해서 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할게. 아주 멋진 북리뷰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은 역시 해독의 원리입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과 같은 채식을 통해 몸의 해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식을 통해 건강해지고 맑아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